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학교 가기 싫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난 후 수업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 지원 포털에 보면 여러 가지 과학 성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해야 될 수업 문제는 성취 기준 4과 06-03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석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고 화석을 관찰하여 지구의 과거 생물과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는 성취 기준인데요. 이는 발표 수업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발표 수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물 화상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바로 실물 화상기가 고장이 나거나 영상을 보여줄 때 자글자글 거리는 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롬 뮤직 랩을 이용하여 단원 정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용기해보세요. 선생님,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나요? 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법은 패들렛 플랫폼 사용입니다. 패들렛은 수업 자료 공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사진을 공유, 수정하는 데 편리합니다. 둘째, 영상 자료를 활용한 발표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패들렛 사용 방법 및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패들렛을 검색합니다. 패들렛이 검색이 되면 누르면 이제 회원 가입하라는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가입하기를 누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받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총 3개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공유된 사진을 지우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QR코드를 프린트해서 주고 그 QR코드를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항상 공유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클릭하면 위쪽에 톱니바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설명란을 쓰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공유라는 항목으로 주소를 보내서 아이들과 공유를 해도 되지만 아이들이 주소를 영어로 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QR코드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여서 공유하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사진을 공유할 때 어떤 학생은 제출하고 어떤 학생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들렛에 템플릿을 좀 변경해주면 좋습니다. 그 변경 방법은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식 변경을 누르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쉘프입니다. 쉘프를 누르면 이렇게 서식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쉘프는 책장처럼 1모듬, 2모듬, 3모듬으로 정해서 사진을 올리라고 하면 어느 모듬이 올리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기 보면 섹션 추가를 해서 얼마든지 모듬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듬명을 수정하거나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QR코드 프린트한 걸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사진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이나 핸드폰 모두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뽑은 QR코드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앞뒤로 가까이 다가가면 웹페이지라고 항목이 뜹니다. 웹페이지 항목을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누가 올렸는지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올릴 수 있고 두 번째 항목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양귀비 사진을 선택을 하고 발행을 누르면 자, 이렇게 사진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사진을 올리면 선생님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사진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수업하는 장면을 보면 학생들이 찾은 식물이 실시간으로 교실 TV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 단원 정리 수업에서 만든 동영상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실물 화상기 문제와 상관없이 원활하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 크롬 뮤직랩으로 단원 정리 발표해 볼 사람? 저요. 채율이 좋아요. 발표해 보세요. 자, 박수! 자, 발표해주세요. 과학의 수치는 이함사람 여감이 있지. 이함사람 여감 너무 종류가 많네. 과학의 수치는 이함사람 여감이 있지. 이함사람 여감 너무 종류가 많네. 과학책에 있는 탐구 활동을 보면 설계하기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도화지를 이용하여 설계 활동을 하다 보면 수정할 때 힘들고 미술 시간과 차별화가 덜 되곤 합니다. 설계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사항을 볼까요? 자, 오늘은 자동으로 물 주는 장치 만드는 시간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종이요? 종이 다시 떨어졌구나. 필요한 사람 혹시 더 있나요? 종이 더 필요한 사람? 종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은 종이 더 드릴게요. 네. 아, 색깔이요? 네, 잠시만요.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손쉽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앱을 이용하여 설계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첫째, 구글 스토어에서 그림을 검색합니다. 그림 앱이면 무엇이든 좋지만 저는 간편한 메디방 페인트 앱을 이용하겠습니다. 설치해 주세요. 학생들은 앱의 다양한 기능 중에 새로운 캔버스, 레이어, 펜, 지우개, 색칠 도구만 알면 됩니다. 하나하나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면 새로운 캔버스는 기본 도화지를 열어주는 기능입니다. 레이어 기능은 2개 이상의 도화지를 준비해주는 기능입니다. 수업 때 보통 2개의 도화지를 준비하여
하나는 스케치 용도로 사용합니다. 펜과 지우개는 모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칠 도구는 원하는 곳에 색을 채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학생의 발명 스케치 장면을 보면서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캔버스를 열고 레이어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된 레이어의 이름을 스케치로 바꿔주세요. 다른 레이어 이름은 발명품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일단 스케치 도화지에 스케치를 해주세요. 스케치가 완성되면 스케치 레이어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스케치 레이어는 발명품 레이어 아래 있어야 해요. 이제 발명품 레이어를 선택하고 펜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요. 두 손가락으로 확대와 축소를 섞어가면서 정성스럽게 그려요. 정성껏 그리고 난 뒤 눈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 레이어를 꺼주세요. 그림이 완성되면 색칠 도구를 이용하여 색을 칠해줘요. 색칠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우기 도구를 이용하여 색을 채우는 방법과 붓펜을 이용하여 직접 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쓰면 완성됩니다.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하여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완성된 그림을 캡처 또는 저장해서 패들렛에 공유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끝!